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 봅니다. 먼저 반유미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에어부산 화재, 미 여객기와 군헬기 충돌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항공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 언론의 역할은 단순한 속보 전달을 넘어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안전 점검 및 제도 개선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YTN에서는 항공기 사고 보도를 어떻게 다뤘는지 이번 뉴스 리뷰 Y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항공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인데 관련 소식을 전한 YTN 보도가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를 돌아보면서 아쉬운 점들 함께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개선이 됐는지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1월 28일입니다.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서 홍콩으로 갈 예정이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10시 26분 불이 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륙을 준비하던 항공기에서 이 불이 났기 때문에 다행히 지상으로 비상 탈출을 신속하게 해서 승객 169명과 또 승무원 7명 모두 대피를 할 수 있었습니다. YTN은 에어부산 항공기의 화재가 발생한 지 40분도 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밤 11시부터죠.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를 속보로 보도했습니다. 비행기 편명, 또 이륙지와 도착 예정지, 또 탑승객 수, 또 승무원 수 등 이 세부 사항을 포함해서 이 사고 현황 보도를 시작했고요. 또 인명 피해 상황이라든지 또 진압 상황을 파악하는 대로 새벽 시간이었음에도 속보를 이어갔습니다. 에어부산 화재 소식은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진화 작업 진행 중 속보를 통해 먼저 전해졌는데요. 화재 발생 소식을 비롯해 진화 과정을 담은 제보 영상과 화재로 인해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신속히 확보해 보도함으로써 시청자가 항공기 화재 사실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23시 31분 완진 보도에서는 현장을 찾은 기자가 불에 타고 남은 비행기 동체를 영상으로 전해 시청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탈출 안내 방송 있었나 없었나 말 바꾼 에어부산에서는 화재 당시 탑승객의 경험과 에어부산의 대응을 소개하며 항공사의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항공사의 위기 대응 태도와 책임의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해 항공안전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 전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사고기에 탑승했던 승객이자 목격자이죠. 이 두 번에 걸쳐서 방송에서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승객 169명 대피 보도입니다. 이 탈출 당시 상황이나 또 부상자 상황, 그리고 화재 대처나 주변 승객의 반응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앵커께서 이 목격자 분과 인터뷰를 이어가면서 사고 당시 충격을 되살리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는지 살펴가면서 인터뷰를 한 점은 적절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이 목격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이 자칫 현장 대응에 대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앵커나 기자가 따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언급해 줄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탈출구를 승객의 요구에 바로 열지 않은 것에 대해 화재 대응 매뉴얼에 따른 대처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기자분께서 언급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적절했고요. 또 이어진 질문에서 이 탈출구를 여는 시간이 지연된 것이냐고 이제 앵커께서 확인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는 승무원의 대응 미숙에 대한 질문 유도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질문의 표현에 신중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공사의 사고 관련 공식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지만 이미 출국하고 또 이륙을 준비하던 중이었으니까요. 입국 수속을 위해서 신원 확인을 하고 있고 또 본인을 포함해서 주변 승객들의 건강 상황을 전하고 있는 등 사고 이후 대처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 목격자의 인터뷰가 좀 유의미했습니다. 이런 내용은 취재 기자가 아무리 현장에 빨리 간다고 해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유사 사고 발생 시에 승객 입장에서 어떤 상황에 놓일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정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일이 이제 연휴기도 했고 내부 근무자가 많지 않았거든요. 화재 현장을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순전히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가장 취재와 보도가 어려운 시점입니다. 그 사고가 났을 때가 일단 밤 10시 이후기 때문에 보도국에서는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을 했고 사회부와 국제부에서 야근을 담당하는 기자들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설 전날, 그러니까 이제 연휴 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건이 크게 터지게 되면 집에서 쉬고 있는 기자들을 이제 불러내야 되는데 설 전날이라는 악조건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사고 발생 지점이 지역이라는 것들. 아무래도 지역은 인력이 적기 때문에 당시에도 부산지구과 창원지구에 있는 기자가 긴급하게 투입되긴 했지만 사실은 어쨌든 인력 면에서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밤중에 제대로 보도하기가 쉽지 않았던 그런 악조건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YTN에서 그 당시 대응은 꽤 잘한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0시 26분쯤 이제 사고가 일어났는데 17분 후인 10시 43분에 일보를 낼 수 있었고요. 새벽 2시에 리포트가 5개가 제작이 돼서 방송이 야간에 계속 나가게 됐고요. 아침부터는 뭐 현장 중립차도 탈 수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쭉 매년 이런 큰 사건을 대하다 보면 가장 좋지 않은 조건 하에서 보도하는 게 이제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YTN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숙달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에 좀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한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객기 화재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이제 합동 감식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한 보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내용은 어땠는지 살펴주시죠. 네, 2월 3일 보도입니다. 비행기에 불이 났다면 짐 버리고 승무원 통제 따라야입니다.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당시에 이 승객과 승무원 모두 비상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탈출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안내가 없었다는 일부 승객들의 목격이 있었고 또 승무원들의 대처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탈출이 급한 나머지 승객이 직접 비상문을 열 경우에 자칫 또 다른 사고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급한 마음에 비행기 화재 시 승객의 돌발 행동이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알게 한 보도였습니다. 또 비상탈출 시에는 선반에 있는 짐을 챙기지 말고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신속히 대피를 우선해야 하는데요. 항공기 관련 여러 사고가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준 보도라는 점에서 적절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토부 날개 엔진 손상 없다. 선반 속 보조 배터리가 원인 보도에서는 여객기의 양측 날개와 엔진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로 인해 화재 원인이 기체 결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화재와 관련한 후속 조치의 상황을 확인하는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16톤 항공유해 합동 감식 지연, 에어부산 화재 원인은 대담에서 김인규 항공대 비행교육원장이 출연해 이번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항공기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보조 배터리 이슈뿐만 아니라 전기 시스템 결함, 짐 속 가연성 물질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사고 원인 규명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월 3일 비닐 파우치 의무화 등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 규정 강화 검토라는 제목의 보도에서는 국토부가 보조 배터리 기내 반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를테면 이 보조 배터리를 선반에 두지 않고 이 보조 배터리를 담을 비닐 파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보조 배터리 등에 대한 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대처 논의가 본격화되어야 함을 알게 했습니다. 보도의 내용을 볼 때 국토부가 검토 중인 보조 배터리 관리 방안은 통상 국제민간 항공기구의 규정보다 강화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타 항공기의 관리 규정은 어떠한지 좀 상세하게 비교하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계 당국의 합동 감식이 이번 주부터 이루어지기 시작됐습니다. 여객기 사고에 대한 충격과 또 불안감이 증폭되지 않도록 이 화재 원인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꾸준한 보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미국에서 여객기와 군 헬기가 충돌해서 추락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또 의료 수송기가 쇼핑몰로 떨어지는 안타까운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전한 YTN 국제 보도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가원님.
지난달 30일 미 워싱턴에서 여객기 헬기 충돌 60여 명 탑승 속보를 통해 미국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전한 특파원의 실시간 보도는 사고 발생과 수습 상황을 신속하고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이어서 미 여객기 헬기 추락 탑승자 전원 사망, 트럼프 바이든 탓 보도에서 홍상희 특파원은 미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생존자가 없을 가능성을 전하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원인을 둘러싼 논란까지 함께 보도했습니다. YTN 미국 리포터의 보도도 이어졌는데요. 미 여객기 헬기 충돌 충격, 현지 반응은에서는 조인영 YTN 미국 리포터가 사고 개요, 수색 상황, 탑승자 정보, 현지에서 제기되는 사고 원인 논란 등 다양한 정보를 전했습니다. 특히 미국 현지 한인 사회의 반응을 소개해 국내 시청자가 사고의 사회적 여파와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항공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침통한 분위기입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연이은 중대 항공 사고에 대해서 YTN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전문가 대담이 있었는데요. 1월 30일 워싱턴 항공 여객기 군 헬기 충돌 사고 원인은 이날 최잉찬 신라대 항공운항과 교수와의 대담이 있었습니다. 여객기와 헬리콥터가 충돌한 공중 충돌 사고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 민간 항공과 또 군용 항공은 사용하는 통신 주파수가 다르기 때문에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항공 관제 역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민간 항공 조종사에게 항적 정보를 주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언급해 항공 사고의 경우 관제 정보가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대담은 항공운항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사고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제공해 시청자가 항공기 충돌 사고의 원인과 비행 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다만 시계 비행, 계기 비행, 공중 충돌 방지 장치와 같은 항공 전문 용어나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되면서 시청자에게 다소 어려울 수 있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보다 쉬운 설명과 사례를 통해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더라면 정보 전달 효과를 더욱 높였을 것입니다. 이번 사고기에는 한국계 피겨 선수와 또 어머니가 타고 있었던 것이 알려져 더 안타까웠는데요. 10대 피겨 선수 등 한국계 3명도 참변당해 보도입니다. 추락한 항공기에는 승무원을 포함해 모두 6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20명가량이 피겨 관계자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보스턴 스케이팅 클럽 소속은 6명인데 여기에 한국계가 3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이번 보도를 통해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주변인들의 추모를 담은 해외 현지 언론 보도가 소개되었는데요. 사고의 충격보다도 또 숨진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 희생자가 포함되면서 국내 시청자들의 관심이 더욱 커졌고 또 이에 따라 국내 항공 안전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헬기와 충돌한 여객기 민군 동시 운용 국내 공항은 보도에서는 국내 민군 겸용 공항의 운용 실태를 점검하며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항공기 사고는 다양성 정책 탓, 차별 부르는 트럼프의 말 보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전달하면서도 이를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논란의 배경, 근거 부족 문제, 반론 및 전문가 분석을 함께 제시해 균형 잡힌 보도를 지향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항공기 추락 사고가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항공기 추락, 2단 참사의 충격 제목의 보도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승윤 특파원은 사고 추락 사고 현장에서 사고 발생 경위, 구조작업 지연, 사고 원인 분석 작업의 진행 상황을 상세하게 전했습니다. 특히 탑승객 정보, 사고기의 비행 목적, 항공기 관련 정보, 운용사의 사고 이력 등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사고 배경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여객기와 헬기의 충돌 사고 이후 이틀 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공항에서 이륙한 환자 이송 목적의 소형 민간 항공기가 이륙한 지 1분도 안 돼 이 공항에서 4.8km 떨어진 주거지 밀집 지역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응급 환자 수송기로 알려졌고요. 리어젯 55 기종의 에어 앰뷸런스로 알려졌습니다.
연이어 항공기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 사고에 대한 불안이 확산될 조짐도 간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연이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의 인명피해는 없어야 한다는 부분일 텐데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이후에 다시 한번 항공기 사고 보도를 전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사이 이 보도들 사이에서 좀 긍정적인 변화가 보였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그렇게 짧은 시간에 변화가 크게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번 보도를 통해서 제가 유난히 좀 눈에 들어오는 거는 저는 그 물음표 제목 장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리포트 제목에 유독 물음표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안내 방송 있었나 없었나 또는 뭐 보조 배터리가 원인인가라는 이제 이 물음표 독자를 끌기 위해서 물음표로 과도하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일종의 선정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남녀 사이에 무슨 일이 뭐 이런 제목에 들어가 보면 뭐 무슨 배역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전혀 내용과 관계없는데 쓸데없이 물음표를 남용함으로써 독자들 또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바람직하지 않는 보도인데 두 분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는 우리 리포트를 보더라도 상당히 물음표가 많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한다고 보고요. 최근에 항공기 사고 취재 보도 유의 사항이라는 것이 기자연합회하고 영상기자협회에서 공동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소개시키는 걸로 대신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폭발 장면이나 사망자, 시신, 부상자 노출 등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참혹한 장면을 최대한 자제하자라는 게 있고요. 취재 때 사고 수습이나 피해자 구조, 이송 방해를 금지하고 무리한 접근과 과열 경쟁을 자제해서 가능하면 풀 취재를 활용하자. 풀 취재라는 건 이제 여러 언론사들이 한꺼번에 한 장면을 취재하게 되면 과열 취재를 하게 되니까 순서를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극적 표현 사용을 금지하자는 게 있고요. 흥미 위주의 보도를 금지하자. 그다음에 뭐 부적절한 신체 노출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자. 이런 그 네 가지의 유의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 유의 사항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피해자와 가족의 심정, 피해자와 가족의 눈으로 보도하자 이겁니다.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일반 시청자가 아닌 피해자가 또는 그 관계자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인가, 어떤 피해를 입을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고 보도하자.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하면서 기자들이 취재 보도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피해자와 가족을 중심으로 보도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어떤 보도 방향까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뉴스 리뷰 와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심층적 분석 보도 이어가길. 항공기 사고 보도는 단순히 사고 경위를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원인과 대응 과정, 제도적 개선 여부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공사의 안전대책과 정부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유사 사고와 비교 분석을 통해 반복되는 문제점을 밝혀내는 보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사건 중심의 보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 보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어서 김수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겠습니다. 항공기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 점검해야. 항공기 재난 보도에 대해 되돌아볼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항공기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 빈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기존 재난 보도 준칙이나 매뉴얼에서 그 항공기 사고 관련 내용은 다소 부족했었던 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재난도 원인과 규모에 따라 보도에서 주의를 기울이고 또 신중해야 할 요소들이 있는데요. 항공기 추락, 또 화재, 충돌 등 항공기 관련 재난 발생이 늘면서 이와 관련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오늘은 항공기 재난 보도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와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